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 제1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의 라이딩을 위해서 지금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 1300km, 고도 약 한 3만 미터대 라이딩, 조금 혹독한 라이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개인적으로는 광복절 기념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몇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첫 번째 전기차,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 CPI,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첨가를 해본다면 유가, 이런 정도로 오늘 시장의 핵심 키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까지도 상당히 크게 빠졌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주가가 약 3% 하락을 하면서 $250 미만으로 쳐졌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도 빠졌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루시드는 이전에 이미 많이 빠졌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오늘 리비안은 무려 하루에 9.88%나 거의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안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치만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생산 대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그리고 주당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실적 내용치는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 갔지만.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차 쪽에서 문제가 이뤄졌나? 테슬라 모델 3 페이스리프트한 제품의 상품의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렸습니다. 중국의 출고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10%나 낮출 것이고, 이를 부터 공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하드웨어도 교체하고 CATL하고 LFMP,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거기에 망간을 조금 더 집어넣은 배터리죠. 그거를 도입해서 단가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신주시 시장에서 가장 하이어라키에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 앞으로 연작 시리즈로 여러분들 뵙게 될 홍규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나더 경제사 총 3권에 대한 대담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대담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자가 본이 된, 자가 최고인 세상에서 자본주의는 세계의 구성을 일관된 통일성을 갖는 주체로서 세계를 규정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윗단에 있는 먹이사들의 최고의 윗단에 있는 something, 개념,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이 수익률을 시키는 건 안 생각하겠죠? 자, 테슬라는 이제부터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4%를 인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 만드는 회사들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돈 버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기 회사에는 리비안 당연히 천문학적인 손실이 기록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GM도 3 빌리언, 그러니까 30억 불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포드인가요? 포드도 그럴 거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내연기관차들은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사실 속내로 따진다면 OEM 업체들, 내연기관 업체들은 전기차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전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못내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상황적 정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중요성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진도가 테슬라에 의해서 뽑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목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전기차가 면 쪽쪽 팔리던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할인 판매도 있습니다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주는 상황들, 즉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고가 차량에 대한 부담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고 전기차 업계도 좋은 뉴스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2차 전지 사업에도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살깎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치킨께서 상대를 저격하고 확고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깎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살을 깎아야 되는 상황들이 가처분 소득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같이 연결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장을 빠뜨린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죠. 주식들 거의 전부 싸그리 빠졌습니다. 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셔야 되는데 1대1 대응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반도체 주식이 빠진 이유는 이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중국의 그 양자 컴퓨터, 그다음 AI 이런 핵심적인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빠지게 된 건데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아니, 지금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중국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 당국의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심사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이상하면 허락을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안 생기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장사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장비, 소재, 그리고 칩 회사들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I 기업,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만드는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의 칩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면 그쪽의 활성화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어떻느냐? 1대1 대응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그 투자를 못하게 압박을 하면 미국의 투자자들은 반도체 투자를 어디다 해야 할까요? 괴가 다르죠. 바로 다르다는 느낌 들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부를 해보면 하나는 디스플레이에 있었던 일이 데자뷰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LCD 시장을 완전히 먹어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의 LCD 업체들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낸드, D램 이런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낸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쫓아오고 있고요, 이미. D램은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도 이렇게 퍼부화되면 언제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그 반도체 대중국 제재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로는 불리합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쟁자 하나를 틀어준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이 좀 다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 빠져야 되느냐의 이 결은 조금 다르다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오늘 장에서는 한국 당연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결이 좀 다르다는 것도
하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오늘 이번 세 번째 대목, CPI. 자, CPI에 대해서 지금 고민 CPI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핵심은 이번에 근원 CPI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헤드라인은 지금 3.4라고 있어요. 이전에는 얼마요?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 헤드라인은 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원이 사실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이번에 몇 번 얘기해서, 근데 근원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나온 그 지표들 중에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7%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7%가 넘는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모기지 관련 지표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기지 시장 지수가 200.7에서 194.59가 나왔고요. 재용자 지수 433에서 416. 전주 대비 모기지 신청 건수 마이너스 3.1. 지난주에 이어서 3주 연속 지금 계속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다음 구매 지수도 154에서 149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 2년 전부터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렌트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주거비의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내일 이제 열리고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헤드라인은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거야라는 생각을 시장이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근원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주거 관련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CPI 관련 뚜껑 시장은 약간 뭐랄까 이 혼돈을 약간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외환이라든가 이쪽 채권 시장의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외환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6% 아래로 떨어지면서 0.59%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추가되면서 143엔에 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외환 쪽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고, 일단 유가가 지금 신기록으로 올해 내 최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헤드라인 CPI를 상당히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3이 나오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쉽게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헤드라인이 3%대 중 아래로 계속 고정이 되는데 근원이 떨어진다고 하면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안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좀 산만한 데서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CPI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오늘 받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국 변수에 우리 건시와 함께 필요하신 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루는 중국이 디플레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4.4% 나왔어요. 전년 대비. 그 소비자 물가지수도 드디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저희 한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가장 전문적인 채널이 저희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시우 덕분에 꾸준히 시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있어요. 거의 모든 채널에서 중국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시우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뭔가 보입니다. 뭔가 보여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뭔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바닥에서 회복이 되는 기미가 드디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를 보시면 안 돼요. 저희 판단에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월 대비로 보셔야 되는데, 전월 대비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플레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건 끝난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건 끝났는데 올라갈지 여부는 아직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 국면이다라고 선언적으로 딱 얘기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중국 시황을 전달해주는 증시각도기 TV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뭔가 변화의 기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꾸준히 중국을 하느냐, 여러분, 플랫폼에서 그리고 빅테크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는 미국이고요, 제조업 최강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 공급하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만 세계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양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는 입장에서 이거 정말 포인트라는 생각이 다시 확인돼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매 아침 시간마다 저 대신해서 다른 사람 겁니다. 저 대담을 했던 다른 분들이 아침 시간마다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이 시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아침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가는 그 대담들 꼭 만나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에도 주옥 같은 대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컬러티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널이 작아서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좀 퍼뜨려 주셔서 더 좋은 대담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한테 힘을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